안녕하세요. 김윤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하룻밤 사이에 5억씩 뚝뚝 100년 만에 대재앙 온다. 하룻밤 사이에 5억씩이나 떨어진 금매가 속출하는가 하면 아직도 고점 대비 12억을 회복하지 못한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지금 흐름이 2008년에서 2013년 대폭락과 쌍둥이처럼 닮았는데 코로나로 부동산 거품이 훨씬 커진 상황이라서 100년 만에 최대 폭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미국 소비 침체가 경제 침체로 이어져 집값 폭락 사태가 올 것이라는 주장부터 물가 하락, 금리 인하, 집값 급등이 온다는 정반대의 주장도 힘을 얻습니다. 유료 상담은 010-2621-6276 제가 직접 매수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하룻밤 사이 5억 뚝뚝 100년 만에 대재앙 온다. 지금 지구에 소행성들이 막 떨어지고 있네요. 자, 이 부동산 대재앙 과연 올까요? 여기 보시면 한국 집값 대재앙, 자, 부동산 대박은 끝났다. 이걸 지금 계속 언론에서 떠들어대고 있거든요. 벌써 제목 자체가 부동산 대박 끝났다. 한국 집주인들 추락 위험, 외신들이 계속 진단하고 있고, 블룸버그 통신에서도 이번에 바로 나왔는데 한국 집값 대재앙, 고금리로 10년간 세계 부동산 침체를 이제 겪을 것이다. 그러면 특히 우리나라는 가계부채라든가 집값 거품이 심하기 때문에 더 많이 떨어진다.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자, 예전에 2007년 폭락을 그대로 재현할 우려가 있다. 벌써 블룸버그는 노골적으로 폭락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IMF도요, 한국 가계부채, 고금리, 한국 경제를 짓누른다. 세계 부동산 지금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이제 좀 뭔가 모르게 정점까지 도달해서 다시 한번 주춤하는 지금 그 상황이거든요. 한국 집값 10% 추가 하락이 얼마든지 올 수가 있다라고 IMF가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한국 구조개혁을 안 하면 이건 지금 부동산이 문제가 아니라 경제 침체, 경제 불황으로 이어져서 부동산은 더 크게 떨어질 수가 있다. 국내에서도 심지어는 이게 해외만이 아니라 해외 기관만이 아니라 국내 기관 또는 국내 관계자들도 집값 폭락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집값 30% 떨어지면 금융이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인을 하는 거죠. 집값이 많이 떨어지면 위험하다. 김대기 비서실장인데 가계부채 위기 발생 시에 이번에 가계부채로 위기가 터진다면 IMF 우리 겪었잖아요. 그때 몇십 배에 해당될 것이다. 이렇게 관계자들이 발언을 해요. 누가 저한테 자꾸 공포 발언을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공포 발언을 더 하네요. 그만큼 경고를 하면서 그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측면이 크겠죠. 원희룡, 오세훈 집값 급락을 여러 차례 경고했고요. 내 집 마련 기다려라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거 한번 보실래요? 별표 한번 쳐볼게요. 자, 똑같은 상황을 두고도 해석이 너무 분분합니다. 먼저 미국 소비 급감. 이제 지금은 미국이 3분기까지는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안 보여요. 계속 2%로 추락을 하고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보시면 미국 소비 급감 바로 이것이 선행지표로 나왔거든요. 당연히 미국이 전반적으로 이제 경제 호황을 멈추고 불황이 빠지고 원래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꼭 사단이 나요. 금리 인상을 하면. 그리고 경제 침체에 빠지면서 당연히 주가가 이제 지금 최고가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 전 세계 주가들은 다 거의 최고점 시세에 가까워요. 폭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집값은 대세 하락. 예전에 미국발 금융위기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그 장기간 약 10년 가까이 떨어졌던 것이 반복될 수도 있다. 또 한쪽에서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자, 지금 이번에 미국 물가가 상상 이후로 급락을 했다. 목표치인 2%까지 얼마든지 떨어뜨릴 수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 기준금리는 인하가 되고 그로 인해서 경제 회복이 되고 주가는 당연히 지금 최고가에 머무른 게 괜히 머무른 게 아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이제 끝났고 돈을 미친 듯이 찍어냈기 때문에 당분간 주식이든 집값이든 뛴다. 경제 회복하고 주가 상승하면 집값은 대세 상승이다. 자, 한쪽은 경제 침체로 무너질 것이다.
한쪽은 집값에 영향을 주는 기준금리가 인하됨으로써 집값이 크게 올라갈 것이다. 이 두 주장이 서로 맞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0년 만에 최대 폭락 세 가지. 다른 건 이제 집어치우고라도요. 왜 100년이라는 상징성이 존재하냐면 이번에 집값이 정말로 위기를 맞게 되면 과거의 위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부동산 거품이 코로나로 인해서 심해졌잖아요. 이게 분기되게 되면 정말 역사적인 역대급 대폭락이 올 수 있습니다. 볼까요? 먼저 코로나로 인한 집값 거품이 워낙 커요. 무한 양적 완화를 함으로써 그 찍어낸 돈으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지금 거품이 아주 심합니다. 두 번째, 금리 변동. 이제 금리 변동이라 하면 금리가 계속 폭등을 했다가 나중에 지나치게 이제 급락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세 번째, 세계 경제 침체. 여러 가지 지금 요인이 있습니다. 현재에도 보면 코로나 부동산 거품 2020년에서 21년 100년 역사에서 최대 폭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별로 안 뛴 것처럼 나와 있는데 20년, 21년 2년만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제일 많이 뛰었어요. 2년만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 미국도 비롯해서 자, 뭐 선진국들, 개도국들 다 미친 듯이 뛰었죠. 두 번째, 경기 외곽, 지방, 못난이,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까지도 뛰었으니 폭등을 했으니 말도 했죠. 이때는 돈을 미친 듯이 찍어내서 집값, 주식, 암호화폐 모든 것들이 다 뛴 거예요. 근데 이 부동산 거품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제 금리 변동 보세요. 사상 초유, 즉 물가가 0%대가 10%까지 수직 상승하다가 쭉 내려와서 지금은 이제 3%대에서 지금 멈칫하고 있죠. 세계 금리도 무려 0%가 5%, 미국 5.5까지 수직 상승을 했잖아요. 고물가, 고금리가 이게 뭐 물가 한 번에 내려갔다고 해서 이번에 갑자기 금리가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고금리는 좀 유지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그렇게 되면 버티지를 못합니다. 가계부채, 연체율.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PF도 문제가 되고 고금리가 지속이 되면서 마지막 세 번째, 세계 침체. 2022년에서 24년 3년간 현재 지금 전 세계 경제 침체 과정입니다. 내년에 반등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만약에 미국이 다시 또 추락을 하게 되면 세계 경제가 침체 늪으로 빠질 수 있어요. 3년간 세계 경제 침체. 그럼 복합 위기가 생기겠죠. 지금 물가 아직도 불안하고 유가 좀 내려왔다고는 하지만 안전한 상황이 아니에요. 전쟁은 두 군데나 지금 벌어지고 있고 환율 연동을 하겠죠. 불안 상황이. 최악의 경우가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이거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는 높은데 경제는 불황 상태, 서로 반대 상황이 같이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거죠. 이제 강남 집값 고점 대비 12억 하락, 하룻밤 사이 5억 뚝뚝 한번 볼까요? 자, 서울 5억 이상 폭락한 대단지 탑10 2위가 반포자인데 1위는 어디냐? 땅집구에서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아크로 리버파크 30평대 이거 아리팍 아주 대표적인 거죠. 원베일리하고 누가 이기느냐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최고가 44억까지 찍었었어요. 여기 보시죠. 44억. 22년 4월 달에. 그러다가 최저가 올 4월 달에 32억 8천 거래 찍고 거래가 그 이후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32억 8천. 우리가 12억 떨어졌네요. 아무리 고가 집값이 이렇게 비싼 아파트를 할지라도 이 정도면 폭락한 거예요. 그런데 매물은 그럼 높겠지. 안 그래? 매물도 35억이에요. 44억에서 거의 9억이나 떨어진 매물들이 나오고 있어요. 반포자이도 보시면 쭉 올라왔다가 뚝 떨어졌다가 요즘 올라가는 듯 하다가 뚝 떨어졌거든요. 자, 보시면 22년 5월달 39억이었는데 마지막 거래된 게 지금 31억이에요. 이것도 8억이나 떨어졌네요. 지금 강남에 신고가 찍는 단지들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12억씩 아직도 30% 이상 폭락해가지고 회복도 못하는 곳들이 나와요. 매물도 실질적으로 31억
계약한 32억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중간층이. 지금 강남이 전국 부동산을 보는 바로미터인데 상당히 분위기 안 좋죠. 자, 전반적으로 봐도 파크리오 지금 최고가 대비 6.1억이나 하락했고 24%. 33평짜리 45평 같은 경우 파크리오 자 4.8억이나 하락한 16% 마이너스. 가락쌍용 1차 최고가 대비 4억 하락한 27%. 그 다음에 송파구 잠시정 리센트 13평 예 3.35억 최고가 대비 무려 26% 하락하고 아직도 회복불능. 자, 문정 레미안 48평 최고가 대비 3억 500 하락 무려 17%. 지금 이렇게 고점 대비 회복 못하는 아파트들이 지금 줄줄이 사탕처럼 얽혀 있습니다. 보시면 증권가 집값 50% 정도 간다. 오죽하면 뭐 증권가 단순 찌라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증권가에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자, 교부증권에서 아파트 6.6만 가구 초과 공급. 이 초과 공급이 문제가 되죠. 항상. 저도 3기 신도시 얘기를 자주 하는데 고점 대비 최대 50%까지 폭락할 우려가 있다. 자, 최고점 대비 50%, 현재 가격 대비로는 무려 30%. 와, 엄청나죠? 그게 10억짜리가 5억까지 갔다가 예를 들어서 뭐 한 7억까지 갔으면 다시 또 5억으로 추락한다. 하락 트리거 첫 번째로 기준금리 1.7% 이하 대출 갱신. 그러니까 1.7% 이하를 받던 사람들이 지금 거의 4%대가 많은데 이거 갱신하게 되면 이제 영끌한 사람들은 버티지를 못하죠. 하락 트리거 두 번째 이자 상환 능력도 부족해요. 2030이 거의 밀집되어 있는데 무려 42%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폭락 이후 고금리가 유지돼요. 당분간은 아파트 고금리 24년 본격적으로 계속 반영되면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공급 초과 집이라도 안 지으면 좋지만 지금 막 공급 부족이라는 얘기 나오는데 그건 서울 이야기고요. 대부분 지역들은 공급이 남아돕니다. 2020년 이후에 6만 6천 세대 공급 과잉. 단순하게 6만 6천인데 지금 여러분들 3기 신도시 택지지구가 80만에서 100만이에요. 다 합치면 150만까지 나와요. 그 물량 폭탄은 어쩌고요. 기타 국내의 경제가 아직은 불안하죠. 그리고 정책 대출이 끝났어요. 이제 정부가 막 무자비하게 대출 안 해줄 것 같아요. 이번에 신생아 대출이나 이제 해주고 나머지는 왜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이유가 잘못했다가는 가계부채가 세계 1위인 상황에서 경제 위기가 터질 수가 있어요. 현실성 2022년에서 27년 상황은 2008년 미국 경제 위기 09년에 또 회복했고 2013년까지 떨어졌고 즉 떨어졌다 이번에 회복했는데 다시 또 떨어질 것이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회복한다. W자 모양이 10년 만에 또 재현된다 이 말이에요. 2014년 부동산 위기 그러면 위험한 6가지는 무엇이 있느냐. 부동산 지금 맥을 확 잡자면 먼저 서울의 매물이 8만 건이나 된다. 한 달 새 1만 건 증가하고 있고 지금도 늘어나는 추세예요. 매물은 늘어나는데 두 번째 거래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도자가 무려 73%나 된다면 매수자는 2%밖에 안 돼. 물론 이 상황에서도 가격이 막 생각보다 폭락 안 하는 게 신기한 거예요. 이제 버티기 하고 있는 거죠. 버티기. 청약 미계약 무려 100대1 100대1에 가까이 청약 경쟁률을 높은 경쟁률을 만들고도 계약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부동산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그래서 미계약이 나오고 재계약하고 줍줍하고 그러잖아요. 여기 보시면 매수 심리도 아주 안 좋습니다. 매매 가격 지수가 계속 3월 이후로 거의 10월까지 계속 올라가다가 11월부터 지금 다시 또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매수 심리가. 정부 DSR 강화 이게 치명적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집을 못 잡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정부가 DSR을 강화하면서 뭐 특례보금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들을 소멸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상 대출 제한이 본격화됐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고금리를 당분간 유지한다. 대출금리가 이번에 3% 내려오긴 했지만
상당 기간 고금리가 4에서 8% 유지될 텐데 이게 부담이 된다. 그래서 부동산 위기가 6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부동산 3가지 포지션. 그러면 여러분들은 꼭 이 포지션별로 시나리오별로 항상 염두를 해야 돼요. 이런 생각은 아주 위험해요. 자, 나는 2년 있다가 집값 떨어지니까, 왜 전문가들 지금 2년 있다가 떨어진다는 분들 많죠. 무조건 2년이건 3년이건 기다렸다가 사겠다. 이거는 현금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치명적으로 위험합니다. 그러다가 집값 뛰어버리면 어떻게 하려고요? 가뜩이나 지금 대출은 제한이 있지만 금리 지금 인하 가능성이 높아서 가장 금리가 지금 중요하잖아요. 집값 뛸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 뛰니까 무조건 뭐 그냥 사는 건 괜찮은데 엄청나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무리하게 연끌하고 무리하게 갭투자하고 그러면 그것은 조금 조심해야겠죠. 자, 이 3가지 포지션을 지금은 다 염두에 둬야 돼요. 자, 매수, 주장, 더블딥 가능성은 낮고 경제위기 가능성이 없다. 사실상 경제위기 가능성은 20% 이내입니다. 경제위기 터지니까 집을 안 잡아야겠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물론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능성이 낮잖아요. 경제 불안 가지고 집값이 폭락하진 않아요. 경제 위기가 터져야지. 근거, 미국 물가, 금리 안정. 사실상 미국 물가 끝났다. 그럼 금리는 빠르면 지금 내년 4, 5월부터 미국이 인하시킨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먼저 인하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또 심적인 부분이 커요. 이게 인하라는 게. 주가 최고, 지금 주가는 최고가를 찍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빼고 모든 나라가. 그러면 집값이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대응, 흐름을 지켜보면서 지금부터 겨울 중으로 지금 당장부터 해서 매입을 하자. 이게 3가지 포지션에서 매수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관망하자. 그렇게 급할 거 없다. 주장, 경제 위기는 없지만 불안 요인이 많기 때문에 또 대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 근거, 23년 1년간 경제, 집값, 이게 기복이 심했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또 돌발 변수가 나올 수 있고 기복이 심할 수도 있다. 대응, 너무 유튜브만 보거나 너무 뉴스에만 치중하거나 폭락론만 보거나 폭등론만 보거나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마음의 위안을 얻으면 그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어떤 정보를 얻기보다 나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느냐를 따져야 돼요. 아무튼 중립관점이 최고예요. 그럼 이번에 장기대기, 주장, 10년 전에 더블딥 가능성이 이번에도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지금 미국이 경제가 지금 좋다가 꼬꾸라지고 있는 중이니까 경제 침체. 근거는 미국 물가, 경제 침체. 그리고 유가, 전쟁, 뭐 변수가 많잖아요, 지금. 대응은 어떻게 하느냐. 장기 경제 침체로 판단됐을 경우 당장 잡을 게 뭐 있느냐. 2, 3년 기다리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3가지 마음을 다 품고 있어야 돼요. 여차하면 지금 내가 매입을 하겠다. 우선 좀 관망하다가 매입하겠다. 폭락도 염두하겠다. 한 2, 3년간. 이 3가지가 쉽지 않아요. 모든 마음을 다 갖고 있다는 게. 그런데 진단을 하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3가지 가능성이 다 있어요. 저의 의견이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여러 차례 올 봄부터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물 거래량, 청약 가입자 수, 가계 기업 부채. 이걸 보면 집값이 왜 폭락하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요. 매물 보세요. 8만건 돌파했네요, 여기. 그렇죠? 그 다음에 서울 아파트 매매, 근데 거래량 보세요. 사실상 10월 거래량 끝났는데 2,000건대에서 끝났어요. 그리고 11월 거래량이 추정치가 467인데 이거 많아봤자 2,000건이고 1,000건대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다시 또 옛날처럼. 자, 청약 통장 가입자 수 점점점 줄고 있다. 이 말은 부동산 열기가 식고 있다는 뜻이에요. 주택 청약을 해제한다는 뜻이니까. 자, GDP 대비 기업 가계부채, 기업부채. 우리나라가 3위네요. 사실상 홍콩, 중국은 같은 나라니까. 중국, 홍콩은 좀 공산국가로서 문제점이 있는 곳들 아닙니까? 정상적인 국가들은 다 우리나라보다 기업부채가 더 약해요. 마찬가지로 가계부채도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1위인데 어떻습니까? 그 밑에 홍콩이 지금 포진되어 있죠? 그렇다면
주택담보대출 3% 또 이번에는 집값이 좀 올라갈 요인을 한번 또 보자고요. 자, 이거 지금 담보대출이 지금 벌써 우리나라 4% 뭐 5% 간에 어쩌니 하더니 최저 하단이 국민은행에서 3%. 이게 다 따라갈 것 같은데요. 미국 10년 국고채가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11월 1일자하고 22일자 딱 비교했더니 벌써 3.86 나왔잖아요. 변동금리도 자, 이렇게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있죠. 그 다음에 은행주택담보대출 은행별로 보면 4.39가 3.86 우리 4.75가 4.30 다 내려가고 있죠. 4대 은행이. 그리고 미국 10년 국고채 지금 꼭지 찍고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경제 성장률 미국 유로존 중국 한국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경제 성장률 경제 침체 위험성 아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또 하락 요인만 한번 모아봤어요. 각국의 경제 성장 현재 상황 미국 경제 성장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양호합니다. 3분기 때 잠정치긴 하지만 4.9까지 찍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11월부터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소비가 지금 침체에 빠졌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유로존입니다. 어때요? 전반적으로 2%, 0.5, 0.6 상승하다가 최근에 완전 0.0 마침내 마이너스로 추락을 해버렸어요. 중국 경제 성장률 지금 기고 있죠. 중국은 원래 한 6, 7%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4%대에서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볼까요? 우리나라 지금 이게 0인데 0.3, 0.6, 0.6 3분기까지 내년에는 좀 더 올라간다고 하지만 이 지금 성장률로는 경제 침체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없어요. 벌써 4개나 되네요. 자, 부동산 대재앙 과연 이글이글 불타고 있는데 이게 한번 터질 날이 올지 지금부터는 정부의 바다에서 옥석을 잘 가려내어 내 집 마련과 부동산 투자의 최선의 타이밍과 입지를 잡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